스마트 스토어가 뭔가요? 개인이 대신 기업 대신 팔아주고 매출의 3%를 받아가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직접 손수 몸으로 일하거나 서비스 측의 종사에 육체 노동, 감정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수입을 만들어냈다면 현재에는 개인들이 스마트 스토어라는 새로운 노동으로 한 달에 1억 원만큼 팔아주면 3%인 월 300만 원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봉 1억이 되려면 1년에 남의 물건 33억 원어치를 팔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신개념의 노동자를 양산하게 된 결과와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비합니다. 개인의 노동력을 월급이라는 보상으로 바꿔버린 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은 또 무엇을 사야 할까 하는 고민으로 일상을 채웁니다. 우리의 일상은 바로 소비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비를 하게 만드는 마케팅은 미디어의 주체가 바뀌면서 변화해 왔습니다. 과거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미디어가 없었을 때에는 단지 소문을 통해서 소비재를 찾을 수 있었죠. 입소문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산업화를 거쳐 거대 기업들이 모든 생산을 도맡아버린 이후부터는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광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광고를 붙이거나 신문 일면에 광고를 하면 오랜 기간 대박을 내는 상품을 소비시킬 수 있었습니다. 대중매체를 자본으로 주무를 수 있는 시절에는 기업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속일 수도 있었습니다. 소위 조금 질 나쁜 제품으로도 광고를 지배하면 대중들로 하여금 대량으로 소비시킬 수 있는 광고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넘쳐나는 광고의 홍수는 정보 과잉을 유발했고 소비자는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광고의 시대는 매우 예전에 끝나버렸습니다. 고인이 되신 스티브 잡스 형님이 Think Different라는 모토를 내세운 그 즈음에는 애플의 광고는 정말 달랐습니다. 애플의 광고 속에는 연예인이 등장하지도 않았고요. 타사 제품들보다 어떤 기능이 월등하다는 구차한 설명 또한 없었습니다. 광고 화면 속에 제품 자체만을 드러내면서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표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품의 기능만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브랜드를 소비함으로써 그 가치를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더 이상 순간의 선택이 심령을 좌우하는 그런 제품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모든 소비자가 고작 핸드폰의 유효기간 정도라고 할까요? 대략 2년 정도에 수렴하는 정도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가족 단위를 위한 제품은 점점 사라지고요. 1인 가구 한 사람을 위한 소비재로 가득해졌습니다. 시장이 세분화되고 아주 작게 쪼개어졌죠. 대기업들조차 마케팅에 헤매이게 되었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모여 커뮤니티가 형성되면서 대기업을 하루아침에 끝장내버릴 만큼 엄청난 위력을 가지게 되었기도 하고요. 그 커뮤니티를 이끄는 힘이 바로 SNS로 직무장되어 퍼스널 브랜딩을 이뤄낸 인플루언서들입니다. 과거 입소문의 시대에서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광고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뉴 바이럴이라고 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인플루언서의 시대입니다. 요즘 스마트 스토어를 배우고 싶은 분들 많으신데요. 많은 개인들을 참여시켜서 열풍을 불게 한 그런 것이야말로 대형 브랜드 기업들마저도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광고의 효과가 더 이상 효용적이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키워드를 추출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뿌리는 일을 개인들에게 전담시키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가 뭔가요? 개인이 대신 기업 대신 팔아주고 매출의 3%를 받아가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직접 손수 몸으로 일하거나 서비스 측의 종사에 육체 노동, 감정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수입을 만들어냈다면 현재에는 개인들이 스마트 스토어라는 새로운 노동으로 한 달에 1억 원만큼 팔아주면 3%인 월 300만 원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봉 1억이 되려면 1년에 남의 물건 33억 원어치를 팔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신개념의 노동자를 양산하게 된 결과와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월급보다 많이 벌기 위해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당장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왜 기업 브랜드를 위해 마케팅을 대행하면서 말 그대로 남 좋은 일 하면서 3% 수익에 목매야 할까요? SNS를 활용하는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이라면 그 노력을 퍼스널 브랜딩에 쏟는다고 했을 때 1인 기업으로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대가이신 신사임당님도 얼마 전 유튜브님이라는 유튜버와 함께 인터뷰 영상에서 5년 동안 해왔더니 뒷목이 뻣뻣해지고 건강에 큰 위협을 느껴서 더 이상 스마트 스토어는 못 해먹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쉬운 길만이 아니라는 걸 위트 있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분은 이미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로서 1인 브랜드로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스마트 스토어에 종사하는 신개념 노동자에서 벌써 은퇴를 하게 되신 거죠.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주제는 하나의 전문 분야가 있으신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SNS를 활용해 포지셔닝을 해내면 누구든지 퍼스널 브랜딩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SNS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어서 효과적인 퍼스널 브랜딩을 해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SNS를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지속해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SNS를 기웃거리거나
훔쳐볼 뿐 컨텐츠의 생산자로서 SNS를 지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과거에는 그랬었죠. 내일부터 해야지 하면서 결코 하지 못하는 운동이나 영어 공부처럼 우리는 SNS 또한 제대로 시작해서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이런 말 모두 아시죠?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어서 물은 100도가 돼야 끓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 견디고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라, 이런 와닿지도 않는 허공에 삽질하라는 식의 상투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번 영상은 어떻게 하면 SNS를 지속할 수 있는지 제가 생각하는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의지와 열정 없이도 가능한 자동화 루틴을 만들어라 라고 언급드렸었는데요. 그 방법론을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게임에는 쉽게 중독이 됩니다. 손에 들리는 핸드폰으로 무의식 중에 저절로 게임 어플을 켜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왜 게임에는 쉽게 중독이 될까요? 재밌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SNS를 게임처럼 하라, 바로 이 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는 게임 대신 SNS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어린 시절 저는 눈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는데요. 양쪽 눈이 모두 2.0이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30대 중후반이 되면서 남들보다 일찍 노안이 왔었어요. 그중 모니터나 핸드폰을 이렇게 스크롤해서 내리면 엄청나게 불쾌감이 생기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한 10년 정도 빨리 노안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눈으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 충격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10년 빨리 노안이 온 것이 제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선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핸드폰으로는 게임을 못 해먹겠더라고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게임은 모조리 끊어버리게 된 거죠. 게임을 대체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SNS 채널 관리를 하는 것을 게임처럼 하고 있습니다. 게임에는 재미를 느끼게 하고 빠져들 수밖에 없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중독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이유인데요. 저절로 피드백을 받게 되면서 도전의식이 생기도록 자극한다는 건데요. 이 원리를 SNS 하는 것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드백이 뭔가요? 입력을 하면 반응의 결과가 자신에게 다시 전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롤플레잉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지겹지만 몹을 잡는 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보스를 해치우거나 다른 던전에 가기 위해서 능력치를 높일 수 있는 아이템을 얻고자 더욱더 노동에 가까운 사냥을 열심히 하게 되기도 하죠. 단순한 슈팅 게임에도 점수, 스코어가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점수를 얻고자 더 어려운 다음 스테이지를 깨기 위해 계속 게임을 하게 만듭니다. 만약 이러한 피드백을 SNS를 할 때 스스로 얻을 수가 있다면 컨텐츠의 생산자로서 재미를 느끼면서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단순히 SNS뿐만 아니라 삶의 목표들을 이뤄가는 것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목표치 가까이 어디쯤 와 있나 알게 되는 실시간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배달의 민족 앱에서도 배달 기사분이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 움직이는 오토바이를 보여주는 화면에는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게 만들죠. 물을 끓이고 싶은데 현재 온도가 47도다, 63도가 올라왔다,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면 100도에 이르도록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는 것이죠. 객관적 지표로서 피드백을 받아야만 우리는 멈추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뇌를 가졌습니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의 이웃 숫자와 팔로우 숫자를 RPG 게임의 레벨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신의 컨텐츠에 달리는 댓글을 새로운 아이템을 얻은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자신의 블로그의 체류 시간을 높이는 것을 하나의 퀘스트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인스타그램에 올려진 피드를 퍼간 저장 횟수를 게임의 스코어라고 치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피드백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분명 저절로 SNS를 꾸준히 지속하게 만들 겁니다. 게다가 어떤 컨텐츠를 올렸더니 그것을 읽고 새로운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그 반응을 통해 자신을 더욱 발전시킬 만한 매우 가치 높은 피드백의 분석 자료가 될 것임은 또 분명하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의 대단한 열정이 부럽기도 하고요. 나도 저렇게 열정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 난 저런 강한 열정이 없을까? 스스로 비난하게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일이 잘 풀리면 없던 열정도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던 일도 안 풀리게 되면 그 열정도 고갈되어 버립니다. 열정이 성공을 불러왔다기보다 성공이 열정을 키워내는 것이죠. 그래서 열정과 끈기 같은 단어들은 잊어버리시고요. 목표가 있다면 과정의 단계 세분화해서 잘게 쪼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작은 성공을 스스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단계를 스스로 구분하면 게임 속에서 레벨을 올리듯 점수를 올리듯 혹은 아이템을 얻은 것처럼 스스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성공을 경험하게 하는 바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면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리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어부징을 하거나 가짜로 팔로우를 높이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허상은 절대 필요가 없거든요.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읽어내고 분석 가능한 가치 있는 정보를 얻어내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돈 주고 팔로워 수를 늘리는 것은 재미 또한 반감하게 되는데요. 어드벤처 게임을 한다고 할 때 공략집을 펼쳐두고 읽어가면서 게임을 하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싶고 재미도 없고 그렇죠? 너무 어려우면 쉽게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적절히 어려워야 재미있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올리고 난 후 나타나는 것이 좋은 반응이건 나쁜 반응이건 입력에 따른 반응의 결과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응의 결과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작은 원리라도 하나 알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쾌감과 성취감을 하나하나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게임의 재미를 느끼는 분들이라면, 게임에 중독돼 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SNS를 활용해 컨텐츠의 생산자로서 퍼스널 브랜딩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해낸다면 자신만의 전문 분야의 인플루언서가 된 모습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을 들이면서 현질하면서 가상의 게임 속 자신의 캐릭터 레벨을 올리는 것을 그만하시고요. 현실 속에 SNS 레벨을 올리시자고요. 현재 마케팅의 범주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색 엔진과 SNS죠.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을 이용하는 것은 재래시장에서 확성기로 이미의 수많은 대상을 향해 내 물건 사가세요, 내 물건 사가세요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SNS를 통해 퍼스널 브랜딩을 해내는 것은 자신의 컨텐츠에 관심을 갖고 팔로우하는 여러 사람들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검색 엔진에 대량 등록을 해서 대량 판매를 해내는 것만으로는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단지 대기업 브랜드에 기본급도 없는 마케터가 돼버리는 것일 뿐이죠. 자신만의 SNS 채널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은 자신을 향한 관심 고객, 집단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브랜드를 홍보해주는 마케터를 양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SNS의 유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남의 SNS를 엿보고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누군가로 하여금 자신의 SNS를 엿보게 만드세요. 자신이 흥미를 가지게 된 타인의 SNS가 있다면 내가 왜 관심을 가지는지를 알아내고 자신의 집중 타겟이 관심을 가질 만한 컨텐츠들로 자신의 SNS를 가득 채워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SNS의 소비자가 되지 마십시오. 유저로 살아간다는 거, 유저는 루저일 뿐입니다. SNS 속에서 컨텐츠의 생산자로서 퍼스널 브랜딩을 이뤄내시고요. 소셜미디어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공간을 파는 남자, 브랜드 빌더 공파남이었습니다.